보증금 500만원, 단 5개월만 살 예정이었던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확정일자 불가, 신탁동의서 발급 불가. 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보증금은 물론 추가로 200만원 이상을 더 날릴 뻔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총 손실액 725만원. 과연 이 계약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자공간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신탁, 오피스텔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법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기 임대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짧은 계약 기간에도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30대 직장인이 급하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오피스텔을 계약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신축 오피스텔, 월세 45만원, 2월까지 단 5개월만 살 계획이었죠. 계약 조건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계약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였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원래 2026년 7월까지 계약이 남아있었고 이분이 중간에 그 계약을 승계받는 구조였던 거죠.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 50만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명확했습니다. 5개월만 사는데 괜찮을까요? 전입신고를 못한다는데 문제없을까요? 혹시 보증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요? 먼저 계약서를 철저히 파헤쳐 봤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계약 조건과 각종 서류를 확인했는데요. 이 오피스텔 계약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세 번째, 신탁동의서 발급이 안 된다. 여기서 잠깐, 이 세 가지 불가능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계약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오피스텔에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탁등기란 뭘까요? 쉽게 말해 건물의 진짜 주인은 신탁회사입니다. 시행사는 그냥 건물을 관리할 권한만 있는 거죠. 실제 매물 정보를 확인해보니 2022년 미분양 물건이었습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팔아야 하는데 잘 안 팔리니까 일단 임대라도 놓아서 수익을 만들려고 한 거죠. 문제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시행사가 마음대로 임대 계약을 한 겁니다. 이건 마치 남의 집을 주인 몰래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탁회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신탁회사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행사는 신탁회사 몰래 계약을 진행하려 했고 중개업소는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를 중개한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명확했습니다. 이 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항력 부재입니다.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나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불가능합니다. 즉 대항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계약을 진행했다면 여기서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대항력이 없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위험 1단계, 보증금 500만원 회수 불가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나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시행사가 2월에 죄송한데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신탁 물건입니다. 진짜 주인은 신탁회사인데 신탁회사는 이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행사가 파산하거나 잠적하면 임차인은 신탁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탁회사와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요. 위험 2단계, 추가 월세 부담 225만원. 더 큰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계약한 건 기존 계약의 승계였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2026년 7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었고 이분은 그 계약을 중간에 승계받는 구조였죠.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2026년 2월 퇴실 시 이후 월세 면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지켜질까요? 특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치 월세 225만원을 추가로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어기면 어떡하냐고요?
대항력이 없으니 이것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손실 500만원, 추가 월세 225만원, 총 위험 금액은 725만원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단기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못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고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대항력이 없어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했죠. 결국 그분은 2년간 소송을 진행했지만 보증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단기 계약이라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 계약은 절대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추가 비용 부담 위험까지 있습니다. 5개월 살려다가 700만원 이상을 잃을 수는 없죠.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전문가가 제시한 해결책은 명확했습니다. 해결책 1. 이 오피스텔 계약은 포기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단기 계약이어도 위험이 너무 큽니다. 해결책 2. 대안 매물을 찾으세요. 에어비앤비 단기 숙소를 알아보세요. 월 단위 계약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장기 모텔도 옵션입니다. 요즘은 월 단위로 계약하면 할인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단기 임대 전문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찾아보세요.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당근마켓이나 지역 맘카페에서 단기 매물을 검색해보세요. 정상적인 계약 조건으로 나온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애초에 단기 임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문제나 계약 승계 같은 복잡한 이슈가 없습니다. 해결책 3. 만약 해당 오피스텔을 꼭 계약해야 한다면 조건을 바꾸세요. 중개업소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기존 계약 승계 말고 2026년 2월까지만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들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가 가능한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신탁 물건이면 수탁자 동의서가 있나? 계약 해지 시점이 명확히 특이하게 기재되어 있나? 보증금 반환 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안 되면 계약하지 마세요.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비용 대비 리스크입니다. 5개월 거주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월세 5개월치 225만원. 그런데 리스크는 보증금 500만원, 추가 월세 225만원, 총 725만원입니다. 225만원 쓰려다가 725만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 대비 이익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약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분은 상담 후 이 계약을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지역 카페에서 전입신고 가능한 단기 매물을 찾아서 계약하셨습니다. 처음엔 막연했던 불안감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바뀌었죠. 만약 상담 없이 계약했다면 700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기 계약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몇 개월만 살 건데 뭐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둘째, 전입신고 불가는 위험 신호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건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셋째, 신탁 물건은 반드시 수탁자 동의를 확인하세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회사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세요. 동의서가 없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넷째, 계약 승계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다른 사람의 계약을 물려받는 건 그 사람의 리스크까지 함께 물려받는 겁니다. 특히 남은 기간에 월세 부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약사항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뭐라고 적혀 있든 대항력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약을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계약서 검토가 필수입니다. 신탁 등기, 대항력, 최우선 변제권. 일반인이 모두 파악해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 된다는데 괜찮을까요? 단기 계약인데 문제 없겠죠?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실제 현장 경험과 법률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계약 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해 드리고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신탁 물건, 전입신고 불가 물건, 계약 승계 등은 일반 임대차보다 훨씬 복잡한 법률 관계와 리스크가 있습니다.
짧은 상담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20분 상담으로 725만 원의 손실을 막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손해보지 않는 실용적인 정보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례나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영상들을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계약을 응원합니다.